은행 가기 딱 좋은 날이네. 다시 3%대로 뛰어오른 예금금리, 예, 대출금리가 아닙니다. 예, 예금금리가 지금 3%대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대출금리가 최소한 4% 중반까지는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출금, 예금금리가 3%면은 은행들 자기 마진을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대출금리는 최소한 4% 중반, 어쩌면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정말 안 좋은 기사예요. 보시면, 자, 은행 예적금 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약 6개월 만에 다시 3%대 진입했다고 합니다. 예. 그 3%대 예금이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없었죠, 그죠? 전부 다 2%뭐 중반, 어떤 건 2% 초반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3%대로 예금 금리가 진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신한은행에서 최고금리를 3.1%로 주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도 뭐 연 3%짜리 정기예금을 출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에서 3%대 정기예금이 다시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 보실 게 이 내용이에요. 자, 대출금리는 지금 6%대로 치솟은 대출금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아닙니다. 예, 이렇게는 안 나와요, 지금요. 은행 대출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닫히는 분위기다. 대출을 계획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한도에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그 대략 한 4% 중반, 예. 4% 초반은 이제 거의 없어요. 3%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출금리를 4% 초반, 중반, 예, 4% 초반은 잘 없습니다. 4% 중반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자, 실제 현장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자 하면은 뭐 금리는 4% 중반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인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예, 아시다시피 2.5%예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그런데 대출금리는 이 은행 예금금리는 뭐 이미 3%를 넘어섰고 대출금리는 4% 중반까지 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예, 대출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돈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은행이 이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예,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예, 예금을 유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원하는 차주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방법. 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 첫 번째가 예금을 유치하는 거. 요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 은행채라 그러는데, 은행채를 발행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은행은 자금을 조달을 하겠죠.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예금금리는 3%대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3.0, 3.1%의 정기 예금 상품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은행 채권인데, 은행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채 AAA 5년물 기준으로 그 금리가 거의 3.4% 수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요, 국내 시장 금리에서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있죠. 그죠? 국채 금리. 자, 국채 금리가 보시면은, 예, 2.89%입니다. 자,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인데, 한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2.9%입니다. 은행채와 비교해서, 은행채는 회사채죠, 그죠? 은행채와 비교해서 국채가 당연히 더 안정적이겠죠.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나라가 지급을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죠? 은행은 망해도 나라는 안 망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게 지금 2.89, 2.9%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의 채권금리는 거의 3.4%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4%. 예. 그러면, 요 은행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만에 0.5% 올랐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0.5% 올랐어요. 대단히 빠르게 급하게 좀 오른 것들이에요.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은행에서의 조달금리, 은행채의 채권금리가 3.4%라는 이야기는, 예, 여기에 은행의 자기들 가산금리를 더하겠죠. 그죠? 자기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조달금리는 3.4%, 그러면 대출금리는 최소한 그보다 1% 이상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4.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4% 중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가 갑자기 단시간 내에 그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왜 갑자기 그럼 이렇게 뭐 짧은 기간,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 보니까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율 상승입니다. 앞에서 보셨죠, 그죠? 현재 지금 예. 그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0원 1달러에 1,500원 거의 턱 밑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예. 환차손을 회피하려는 외국의 채권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 국채를 매도를 하게 되겠죠. 국채를 매도를 하고 달러로 환전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국채를 매도한다는 말은 국채의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대미 투자가 이제 합의가 됐죠. 그죠? 대미 투자가 10년간, 연간 200억 불 수준으로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가 그거였죠. 200억 불을 시장에서는 조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채권을 발행한다. 예, 그러면은 추후에 국채 채권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을 한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결국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정도, 환율의 문제, 그리고 대미 투자에 따른 채권 발행량 증가의 문제, 요 크게 두 가지로 좀 현재의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한 이유,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를 보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이 환율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죠?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자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노후 안전판이라는 이야기하는 국민연금까지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 환율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 스학개미가 이번 환율 상승의 원인의 하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꽉 찍어가지고 예, 스학개미들 너희들이 달러를 사가지고 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바람에 달러가 모자라서 환율이 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 있긴 있겠죠.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러다 보니까는 예, 우려하는 목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뭐 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뭐 좀 불안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합니다. 좀 과도한 우려는 좀 건물이다. 과도한 우려는 좀 건물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과대 포장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안한 심리를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보면은. 예. 그런데 휘둘리지 않도록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입니까? 내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겠죠. 예.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인상만 안 해도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도 거의 뭐 동결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까지는 안 가겠죠. 현재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기준금리 2.5를 2.75로 올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릴 가능성도 없고 거의 뭐 동결을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지금 4% 중반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마저도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중반에 이르는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막히고 있다. 자, 주담대 줄줄이 막힌다. 연말 대출 한파에 속타는 실수요자. 하나은행에 이어서 KB도 올해 실행하는 주택구입 가계대출을 중단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 다 됐잖아요. 그죠? 12월 달에는 하나은행, KB에서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주겠다. 올해 실행하는 건 안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도 되게 높은데 그마저도 12월 달에는 안 해준다. 이거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의 뭐 10월 달 넘어가서 11월 달 정도 되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원래 한 해 목표했던 대출 총량이 있는데 그걸 다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해주면은 뭐 금융감독원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뭐 어떤 뭐 문책을 받게 되겠죠. 너희들 목표가 여기까지 됐는데 왜 더 올려가지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야? 이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아예 걸어서 안 거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9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10월 달부터는 금리도 올라갈 뿐더러 당연히 가상금리를 올릴 거니까 금리도 올라갈 뿐더러 대출 자체도 막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전세대출도 똑같이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전세대출도. 매매에 사용하는 우리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대출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 빼기가 엄청 어렵다. 엄청 어렵다. KB하고 하나에서는 완전 중단시켰다. 12월 달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1월 정도까지 가지 싶어요.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 대출 규제가 대출 중단이 완전히 이제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12월 달, 1월 달에 대출 계획하고 있으신 분, 대출을 이용해서 뭐 잔금을 치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해마다 12월 달, 1월 달에 잔금을 하시는 것은 조금 대구를 해보셔라. 좀 더 앞당기든지 아니면 좀 더 밀든지 뒤로 밀든지 그래서 대출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매매 잔금을 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자산이 많으니까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자, 실제 지금 현장에서의 대출 금리는 거의 4.5%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 중반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대출 금리가 5%가 넘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받을 때 대출 금리가 5%가 넘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들린다면은,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말은 올해 많이 오른 부산을 한정해서 봤을 때 올해 많이 오른 9억 이상, 10억 이상 아파트 단지들의 어느 정도 조정도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 계속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조건에 맞춰서 매수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대출금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5% 넘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달려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환율에 많이 달려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고 1,550원을 넘어간다면은 대출금리 5%더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대출금리 5% 넘어가면은 상승 안 나옵니다. 상승 안 나와요.
네, 여기까지.